또 뭐 고독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 코로나 이건 진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우리가 발생이 수도권에서 엄청 많이 된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그 이면에 발생 숫자보다 사망자 수를 체크를 했더니 10만 명당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1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서울보다. 서울은 52명인데 부산이 67명 이렇게 나와요. 아니 저는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죠? 대도시고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한다는 게? 네. 부산이 이제 질병 발생률은 또 암 발생률은 전국 한 평균 전후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암의 사망률과 코로나 사망률과 질병의 사망률이 1인 거예요. 예, 그걸 보면은 암이나 질병이나 코로나의 발생은 높지 않으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치료가 안 된다. 예, 빨리 가니까 이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은 대도시가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도지역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중증 질환에 대한 어떤 보건의료적 대응 체계와 건강관리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주변에 실제로 저도 보면 주변에 웬만큼 살만하신 분들은 서울의 3대 병원에 가는데 그것도 서울의 3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반년, 1년을 기다리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수술을 받겠다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코로나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부산이 67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2위가 또 대구예요. 네. 네. 참 이상하게 이 경상도 쪽이 제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네.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경상도 지역분들이 화가 많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 치솟아 오르는 화를 어찌하지 못해서 암이 발생하나?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암 사망률이 우리가 높기는 하지만 부산이 의료 관광으로서는 또 1위거든요. 약간 이렇게 배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의료 관광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정작 암 사망률이 높다. 의료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내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이라는 게 주로 성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외과적인 부분에 저도 많이 그렇게 올 수도 들었어요. 있겠죠. 서면 쪽으로 집중 근데 간다고 들었어요. 암은 사실은 내장 계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니까. 근데 외국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부 저 서울로 가지. 요즘은 중동에서도 많이 온답니다. 카타르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의료 관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1위,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1위. 요거는 약간 빛과 그림자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 좀 비꼬는 느낌도 살짝 좀 들기도 합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는 OECD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공공의료 그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아주 뭐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공적 의료 보장 체제가 상당히 취약한 나라이고 그 국민의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체제, 공적 체제 우산 아래 공급 기관이 거의 민영 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아주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잘못 빗장을 풀게 되면은 완전히 그 의료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영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공적 의료 체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뭐 빗장을 푼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 공적 의료 체계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OECD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공공병원의 비중을 굉장히 늘려야 될 것 같고 국민 일반의 생활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더 의료 보장을 강화해야만이 암, 질병,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렇게 지금 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반대되는 말씀. 반대입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 정부 여당이 바라는 거는 민영 그 의료 체계 민영화는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둘러가고 애둘러가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아마 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문재인 케어에 관한 논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료보장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의료보장 체제가 OECD에서는 거의 공지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초 교수님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근데 지금 또 한 가는 가지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의과대학 네. 그 학생 정원 수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대를 나온 그 의사 할 사람들 중에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의사도 상당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동네에다가 차려가지고 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하는 그런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쪽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이익 집단이 이미 화되어 버리고 실제로 뭐 그 페이닥터 같은 거 월 2, 3천만 원 줘도 그 살기 힘든 곳에는 페이닥터 아무래도 안 넣으신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실들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아마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의사 수 늘린다, 의료인 수 늘린다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대단히 거대한 이익 집단인 의사협회에 아마 반대에 부딪혀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요거는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저도 금방 공감했던 부분이 암 사망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 의료 관광 서비스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다는 게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데 이걸 빗장을 풀게 되면 오히려 의료 관광 도시 쪽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 네. 오히려 이제 기본 국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과 관련된 것에는 상당히 관심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OECD 통계,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1위 이런 문제의 긍정과 부정을 보는데 이런 통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각종 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통계를 보면서 바로 도시의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오늘 진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OECD의 여러 가지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가.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손, 저는 실손이 가입돼 있지 않은데 한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실손에 다 가입돼 있어요. 이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데 달리 이야기하면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실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잉진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과잉진료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공적인 그 의료비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내가 실손 들어있다 이러면은 그 병원에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 가짜 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지금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료 관광 이런 부분을 섣불리 건드리면은 이거는 나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의사 집단들이 거대 권력 집단, 국가가 유일하게 직능단체하고 싸워가지고 진 사례가 의사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사제도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 했다가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좀 준비 과정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건 바람직한 정책이에요.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OECD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나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저는 생각에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좀 좋은 정치가 관심을 좀 저는 우리 대통령은 워낙 앞뒤 안 가리시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마 해냈을 수도 있다. 성격상으로. 저 그 성격을 유감없이 이 의사 문제에는 좀 발휘해 주셨으면 오히려 그렇지. 욕을 먹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실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그 일반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가끔 그 병원을 가는데 실손이 없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 그 의료보험 체계를 조금 더 어떻게 강화를 해서 그 혜택이 많이 가게 만들어야지.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매번 한 2군데 병원은 늘 다니고 있으니까
실손이 없으면 안 된다. 두 분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보십시오. 야,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걸 결국 사 부분에서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알아서 해야 부담은. 된다는 네, 부분이라면 결국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힘들어진다. 힘들죠. 힘들어집니다. 저는 부산이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저는 미래 IF 센터 같은 데 가면 진짜 이렇게 저희들 이 의료 점검하는 거 네. 그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잘 되고 너무 서비스도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게 자꾸 많아지면 저소득층 분들은 이런 혜택을 진짜 일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좀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의료 체계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초 교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저는 다이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메모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행위는 말 그대로 진단의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대책이 조금 뭐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진단을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가 시정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단 하에 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정치인들도 좀 전투적인 자세로 싸울 건 싸우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산 좋은 거 1위, 나쁜 거 1위, 이걸 하나 좀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거 1위는 명확한 겁니다. 어떤 저는 제가 어디 부산에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기후의 측면에서는 저는 부산은 최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환경. 여름에 그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 그건 정말 저는 좋은 거 1위, 예. 나쁜 거 1위는? 나쁜 거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너무 기본하게 많다. 좀 넘어가 주세요. 그 좋은 걸 할게요. 예. 예, 그럼 우리 조 교수님은 저는 뭐 아까 노인과 바다라고 부산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저는 좋은 거는 먹거리와 바다. 먹거리와 바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나쁜 거는 많이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우리 교수님은 부산은 좋은 것은 바다가 있고 자연 조건이 좋고 특히 이제 기후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명일수라는 게 있는데 가장 맑은 날 부산이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고 1위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이제 미국의 그 페마라고 이제 재난관리청의 정의에 따르면은 그 사회의 통상적인 대응이 안 될 때 발생하는 그 위기를 이제 재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현 정부가 지난 정부 공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K 방역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은 점도 있으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재난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은 사망률이 발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됐으니까. 예, 대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이제 갈수록 대응이 잘 안 되는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더 높아지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좀 재난의 상황으로 인구학적 문제가 점점 가고 있다. 그래서 1위 부분은 인구 활력도가 가장 안 좋은. 이게 이제 좀 저도 이제 나쁜 거 1위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뭡니까? 저는 정치인이 제일 나쁘다. 정치인. 부산에. 저는 질 나쁜 정치인이 너무 많다. 저도 나쁜 게 떠올랐는데 소프트하게 갈게. 눈이 겨울에 한 3번 정도만 오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잘 덮어주셨습니다. 눈이 안 와. 하마터면 우리 또 눈이 안 와. 차 교수님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편집하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부산이 체감적으로 좋았던 게 적당히 복잡해서 좋았어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서 느꼈던 건데 좋죠. 그 적당한 복잡함, 너무 한산해도 좀 같이 사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복잡함을 1위로 좀 꼽고 싶고 안 좋은 점은 뭐 너무 많이 했네요. 재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저까지 뭐 보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의 1위 특집을 하면서 초 교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또 첫 방송인데 괜찮으셨어요? 예, 우선 뭐 우리 소장님이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솔직하게 또 두 분은 제가 참 부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는 두 분 뵙고 저도 이제 많은 좀 공부가 됐고 또 인식의 전환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송을 했다. 정말 많이 배웠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조 교수님 자주 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소장인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계속 그 좋은 주제가 있을 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부산연구소에서 다뤄봤던 1위 특집, 뭐 물론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안 좋은 것들이 결국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최초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좋은 얘기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